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어떻게 다 이 자리에 오셨나요?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실은 본인의 자력으로 오신 분은 이미 사업가시고 또 누구에 의해서 다 오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는 누구에 의해서 왔었어요. 그것도 내가 도움을 준다. 하도 오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가줄게. 이런 마음으로 왔던 게 이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뭔가 전부 다 내 의지대로 되고 내가 굉장히 주관이 뚜렷해서 해낸 것 같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어릴 때는 부모님에 의해서 어느 순간은 또 누구에 의해서 또 내가 직업을 얻을 때도 누가 뭐 그게 좋다고 하니까 그런 그 경로를 통해서 내가 선택이란 걸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서 오늘의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메 사업이 그렇게 지금까지 왔고요. 오늘 정말 모든 분에게 정말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길 바라면서 아메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욱더 축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건가요? 네, 이게 참 잘 안 됐던 기억이 나는데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 전에는 외국계 항공사에서 일을 했고요. 그 과정에도 사실은 제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행을 많이 다니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건드려주는 복학한 선배 언니가 있었어요. 그 선배 언니는 모든 항공사의 정보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가려면 이걸 해야 되고 저기 가려면 저걸 해야 되고 여기 가려면 예뻐야 되고 여기 키가 커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줘요. 무심코 맨날 같이 커피 마시고 몰려다니면서 저걸 하면 여행을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도전이나 한번 해보자 했던 게 저에게 또 다른 인생의 길로 안내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바로 시집을 가야 된다. 집안에서 이렇게 쓸데없이 어디 가서 일하고 그러지 말고 바로 시집을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일도 해보고 싶었고 또 나란 존재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내가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무섭던 전 저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저를 허락해주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뭐 암이 반대한다 그러시죠? 내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너무 하고 싶으면 몰래라도 다 암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고 네, 그리고 또 조금 인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아버님 소원을 들어드려야죠. 저희 아빠의 소원대로 결혼을 했는데 뭐 아내로서도 역할도 있고 엄마로서의 삶도 있고 이거 다 의미 있고 너무 좋잖아요. 요즘 너무 결혼도 안 하고 아이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이미 그거 해내신 분들은 정말 나라에 기여하신 이 지구에 기여를 하신 분인데 행복하고 되게 좋아요. 아이들도 하루 종일 애먹여도 한 30초 1분 이쁜 짓 하면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항상 뭔가 아쉬워요. 뭔가 아쉬운 게 그게 뭘까? 그게 그 아쉬움이 뭘까? 내가 이렇게 아쉬워하면은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위치를 내가 싫어하는 건가? 이런 약간의 자책감도 들었는데 그 아쉬운 부분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지나고 생각하니까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꿈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조금 여기 다 자유 원하시죠? 자유. 자유가 과연 의미가 뭘까요? 자유의 의미가? 네, 그냥 막 그 방종하는 게 사실은 자유가 아니고 책임을 가진 내 개인적인 그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상업자께서는 손을 뻗어서 그 누구에게도 그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내 자유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가진 꿈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그 꿈이 뭔가라는 생각을 저는 꿈이라고 명명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자유가 뭔지는 뭐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누가 나를 손발을 묶어놓고 가둬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의 자유함이 없었던 어떤 그 시절에 그 이호연 사장님께서 저희 남편의 이제 직장 동료이셨는데 저한테 와서 그 아메이를 소개하면서 꿈이 뭐냐고 질문을 하는데 참 되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꿈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뭔가 아쉬운 2%가 꿈을 향해서 내가 노력해 가는 과정의 희열 같은 즐거움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꿈은 그때 대답한 꿈은 이거였어요. 그냥 좀 좋은 집 이사 가고
뭐 30세는 30평, 40대는 40평. 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뭐 여행도 좀 다니고 돈도 좀 여유도 많았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마음껏 그 엄마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통장을 왜 내요? 아이들 과외시키고 싶은데 남편들이 막 됐다 막 이러면서 막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는 엄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과열된 과외 열풍 막 수학도 2개 하고 막 영어도 막 회화 따로 막 문법 따로 막 시키고 하려면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도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우리 스포너님한테 와서 아메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거 정도 꿈이에요라고 했는데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거만큼 어려운 꿈이 없습니다. 늘 돈이 저렇게 여유 있고 내 마음대로 뭐 교육시키고 뭐 안락한 노후 뭐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이거 정말 누가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과연 이걸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도 배우면서 우리 스폰서님께 저한테 꿈 노트를 100가지 꿈 노트를 준 걸 제가 이제 하나씩 쓰기 시작했는데 아직 100개를 못 채웠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나 봐요. 근데 적은 꿈들을 이제 내가 이루는 거, 이루면 저렇게 줄을 하나씩 그으면서 그 이뤘을 때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가 꿈을 이뤘다, 내가 꿈이 있다 이 얘기는 굉장히 피상적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대통령 안 되면 꿈이 끝난 거잖아요. 나는 굉장히 부자 남자한테 시집 갈 거야. 그래서 처음에 부자한테 시집가는데 망했어. 그럼 또 꿈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씩 아주 작은 거부터 난 이번 달에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빨간 구두를 하나 살 거야. 이것도 꿈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바램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적어서 그걸 하나 이뤄냈을 때 내 마음속에는 노력해서 무언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꿈부터 또 얼토당토하는 꿈까지 하나씩 하나씩 적기 시작합니다. 그걸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뤄내는 꿈들을 보면서 저도 또 카피하기도 하고 또 나 저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걸 하게 되죠. 꿈은 우리들의 동력이 되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돈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도 돈에 대한 교육을 받진 않아요. 근데 많은 그 SNS 매체를 통해서 벼락부자 된 2030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굉장히 부자가 되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부자가 돼? 이런 약간의 조바심도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처음으로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분이 사실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뭐 망하기도 하고 뭐 어떤 그 뭐 좋든 좋지 않든 어떤 그 이슈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들에게 이 그 자산과 수입에 대한 그 개념을 굉장히 확실하게 알려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한 게 부채고, 그죠? 내가 지금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자산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확 바꾼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자산과 부채와 내 수입과 이 모든 경제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부자가 못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부자빠 가난아빠 책에 나온 이 4가지 사보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들은 이 4가지 범주를 벗어나서 돈을 버는 일은 하지는 못해요. 누구나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지금도 뭐 전국 서열 뭐 어떤 학교든 의대만 있으면 거기가 1번으로 의대가 끝나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의대나 뭐 이런 걸 지원한 이유는 직업이 결정되잖아요. 우리가 그 고뇌하는 그 직업의 범주가 이미 대학교 1학년 때 선택과 동시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이 불안정한 사회에 좀 더 안정감을 주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우리 자녀들 공부하면서 또 재수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휴학하면서 뭔가 또 알아보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요즘 너무너무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단한 의사도 결국은 전문직 종사자 S사분면일 뿐이라는 거죠. 그분이 몸이 아프거나 요즘 같이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그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많은 퍼센트는 왼쪽에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건 100%, 100%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든 없든 노동 수입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노동 수입에 의존해가지고 누구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누구는 한 달에 2천만 원 벌고 그 갭 차이를 가지고 저 사람은 가난해. 저 사람 비전이 없어. 2천만 원 보면 부자야.
나는 비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내 신변에 변수가 생기면 그 돈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별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 대기업의 상무면 갑자기 와이프들도 어깨 뽕딱 넣고 또 우리 뭐 남편이 의사야 그러면 의사 와이프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마음이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시대 그 엄마들은 왜 다 저희 부모님 뭐 의사 변호사한테 검사 뭐 이런 데는 시집 보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다 우리 자녀가 내 딸이 안정되게 살게 하고 싶은 욕구인 것 같아요. 틀린 건 절대로 아닌데 그 사위한테 별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이 왼쪽 사분면을 과연 벗어나서 월급 이외에 이 노동 수입 이외에 우리에게 무슨 돈이 있냐는 거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수입이 한 가지인데 그게 노동 수입이야. 그게 크든 작든 그리고 나도 뭔가 이렇게 남편의 수입만으로 좀 불안해. 그래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다른 일의 속성이 노동 수입이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왜 보통 자영업 하면 남편이 혼자 시작했는데 뭔가 이렇게 시급이 높아지고 뭐 일이 어려워지면은 그 알바 내보내고 직원 내보내고 와이프가 그 자리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다가 매장 홀이 좀 붐비면 자녀가 와서 일을 하죠. 제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가족 사업을 해요. 근데 그 가족 사업의 모든 수입원이 한 방에 털어넣을 수 있는 똑같은 노동 수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이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걸 찾아내야 우리 앞으로 인생이 뭐 길다곤 하는데 또 다른 속성이 다른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그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서 거의 7편 지금 몇 편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7편에까지인데 그 7편의 마지막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아주 진한 얘기가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네트워크 마케팅 사랑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또 절친이가 되게 친한 그 트럼프하고도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모두의 수입은 주로 노동 수입이다. 우리는 다른 수입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변수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래도 지금 남편이 혹은 내가 또 뭐 돈을 벌고 있고 또 부모님한테 또 유산을 좀 받은 게 있다거나 적어도 내 집을 갖고 있어서 빚이 없다거나 그러면 우린 대부분 내가 중상은 되지 않아? 그래도 중간은 되지 않아?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왜 내 중간 부심이 있잖아요. 막 상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그런데 난 그래도 하는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중간에 대한 그 나라별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이게 바로 이제 문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조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에서 적어놓은 걸 보면 저런 기준에 놓여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나 중상층이라고 소리 높여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중간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말하는데 인생을 뭐 20대든 30대든 매 순간 10년 단위로 내 인생이 중간 정산이 한 번씩 필요한 것 같아요. 가계부만 쓰고 뭐 통장 잔고만 정산할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100세를 기준으로 20% 살았어, 30% 살았어 할 때 그 한 번씩 중간 정산을 해와야 그 잘한 거는 계속 가고 이건 아니면 수정 보완이 가능해요. 우리가 목적지가 저긴데 중간 정산 없이 가다 보면 목적지는 저기였는데 어문 길로 반대쪽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내 전체 우리 집안의 경제 상황 또 내 삶의 목적 그다음에 내 인생의 꿈 이런 걸 한번 중간 정산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아메이 미팅에 오시는 분들 다 수준들이 되게 높으세요. 제가 제가 후원을 이제 언제나 오픈되어 있는 가게 그 샵에 가다 보면 그 성격 좋은 언니들 있잖아요. 누가 와도 다 받아주는. 그래서 그 샵에는 5만 다단계의 집합체인 거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뭐 그냥 뭐든지 오케이 하는데 그런 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메이는 교육을 빡시게 시키나 봐. 막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메이 사업하시는 분들 수준이 되게 높대요. 그리고 무슨 그 외모라든지
또 말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게 되게 수준이 높대요. 그래서 아주 교육을 삼성처럼 빡세게 시키나 봐 이러더라고요. 근데 빡세게 시키진 않지만 저희가 이 안에서 저희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가 굉장히 고퀄리티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젖어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약간 수준이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신의 주장을 떳떳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뭐 이런 미국의 그 중산층 개념, 영국 페어플레이, 우리 페어플레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미 자체가 페어플레이에 해당되고 또 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뭐 약자를 두드나 뭐 이런 형태의 어떠한 그 중산층 이상의 가져야 될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는 이미 여기서 습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이미 자세나 마인드가 중산층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은 중산층인데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볼게요. 정말 정말 돈을 버는 스타트점은 굉장히 늦고요. 이제 돈을 버는 마지막 단계는 굉장히 앞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대학생들이 되게 많이 수입에 관심이 많아요. 대학을 졸업해도 우리 아이도 대학교 한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 다음 학기 복학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꼭 학교를 다녀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도 아빠처럼 주식 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좋아 보여? 그랬더니 어쨌든 뭔가 앉아가지고 약간 뭐 노동 별로 안 하고 막 그냥 사고 팔고 사고 뭐 이런 거 회사에서 이런 거 하니까 뭐 되게 쉽게 느껴졌는지 자기도 그걸 배워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시대면 돈 벌러 나가야겠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항상 변수가 많은 어떤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이제 주식 운용을 한 33년 지금도 이제 본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이 주식이란 거는 여행을 못 가요. 주식 시장이 열리는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래서 같이 리더십 여행을 가면 하와이 여행 갔을 때 1박 2일 왔다 갔고요. 또 웬만하면 좀 늦게 왔다가 한 이틀 있다 가고요. 항상. 그리고 어디 세계 어디를 가나 항상 장이 열릴 때는 휴대폰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행에 집중을 하나도 못 하는 거죠. 계속 이걸 봐야 되고, 뭐 시차가 틀리면 밤에 깨가지고 그걸 봐야 되고, 사람의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절대로 저희 아들한테 시키고 싶지 않은 직종 중에 하나죠 또. 그래서 좀 자유가 없다는 게 참 아쉬웠습니다. 금마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시작을 30대 했다고 치더라도, 은퇴 시기가 금융계는 더 짧죠. 그리고 대부분 60세, 공무원이어도 60 몇 세. 뭐 이렇게 되면 60 몇 세 요즘 청년인 거 아시죠? 그 뭐 WHO인가 어디서 지정한 청년이 65세까지예요. 그러면 66세가 되면 장년층입니다. 66세 넘으셔야 여러분 장년이라고 할 수 있지. 그 전까지 다 청년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 여기 계신 분들 100% 전 청년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시대는 본인 나이 곱하기 0.8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체 나이 플러스 삶의 이 사회적인 나이예요. 60세다, 68, 40, 48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모가 우리 뭐 인스타 짤에 보면 80년대 20대 이렇게 얼굴 한번 지금 거의 50대 같은 그 외모와 사고방식을 말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00세 시대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대 쭉 가서 이 손익분기점이 교차가 되는 시기가 뭐냐면 55세예요. 55세.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이제 시집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고 이러면서 큰 돈이 들어가고 집을 마련했다면 아직도 뭔가 불입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이 교차되는 어떤 시기에 은퇴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또 다른 자영업을 시작한다면 자본금이 많이 드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자녀 교육도 이만큼 열심히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인 판산이 많냐면 이 변곡점, 경제 정년기 이게 저축이 불가능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대한 예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 안 났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은 온 가족이 저희 아빠가 저희 식구 한 15명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뭐 아빠 벌어가지고 그냥 모두 이렇게 다 이렇게 물론 고모 삼촌들도 직장 생활은 했지만 그냥 사는 걸 봤기 때문에 저희가 달랑 네 식구 이거 못 살겠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축이란 개념도 없고 더 주면 더 쓰고 덜 주면 덜 쓰고 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 명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저 뭐 큰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못 산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요즘 이제 싱글도 되게 많고 2인 가정 되게 많잖아요. 분명히 우리 둘이 벌어서 100세 못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변수를 넣지 않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변수 이런 거 하나도 넣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라이프 사이클의 경제적인 지표의 변곡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 변곡점은 단지 은퇴를 넘어서서 개인 신변의 건강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도 포함된다는 거.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치킨집이 다 열심히 안 하겠어요. 근데 조류 독감 오면 본의 아니게 매출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을 우리가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 고령층 지금 이미 20% 25%인가 3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의 임박했어요. 20 뭐 4%, 4.5%가 그 정도로 왔기 때문에 이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드는데 상대적으로 이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속해 있어요. 일본이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상대적으로 그 뭐지? 행복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그 뭐 다른 나라 보면 부부끼리 손잡고 그 나이에도 여행 다니고 또 뭐 저 어디 미국에도 뭐 동부 서부만 빡빡거리지 중간 지대에 가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다 보여. 우리나라는 뉴스로 뭐로 뭐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너무 아는 게 많고 보여지는 거에 많은 것에 비해서 내 개인적인 비교 대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고령층 빈곤율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뭐 연금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지금 뭐 과거에 은퇴하신 분들은 연금 굉장히 많이 받으시긴 하던데 이 연금의 평균을 한번 볼게요. 저기 보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25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이걸로 뭐 하시겠어요? 그죠? 지금 정말 요즘 애들 오마카세라고 얘기하는데 가서 둘이서 먹으면 땡할 정도의 돈인데, 그래서 요즘에 2025년 그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그런 과시하는 소비 이런 거에 대한 환멸은 아니지만 이 피로감, 내가 왜 과시해야 돼? 내가 왜 내 삶을 보여줘야 돼? 내가 왜 그의 삶을 봐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걸 하지 않은 아이들도 많대요. 그리고 좀 더 나한테 집중하는 거. 내가 쓰고 또 내가 하는 거에 더 많이 집중하는 시대로 또 변모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5만 원에서 50만 원, 물론 뭐 100만 원,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금에 대한 기대치 낮추셔야 될 것 같고요. 연금에 대한 기대치를 또 다른 측면으로 조금 내려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이라는 금액은 내가 2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이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210만 원, 220만 원 올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 돈이었어요. 옛날엔 굉장히 좋았지만 옛날에 200만 원 받았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면 또 200만 원도 빠듯한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는다. 어떤 고정 수입이 월급 형태로 계속 들어온다. 내가 자영업을 하더라도 그 수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자영업이 아니라면 월급이랑 비슷한 거예요, 실은. 똑같은 돈이니까. 그리고 연금 생활자. 맨날 똑같은 돈 들어오는 사람은 굉장히 불리하죠. 근데 뭐 좀 땅을 가지고 있다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뭔가 연금성 그 자산 개념의 수입, 책을 써서 책이 계속 잘 팔린다거나 뭐 다양한 그 어떤 자산 수입이 있겠죠. 그런 뭐 주식이 많아가지고 배당을 매년 연말에 받으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굉장히 유명 작가의 그림을 내가 옛날에 사놓은 게 있다거나 뭐 그죠? 뭐 다양한 거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물가가 올라가면 걔도 덩달아 올라가요. 집값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실은. 그래서 그 돌이켜 생각하면 물가가 올라가서 따라 올라가는데 어떤 건 더 많이 올라가고 어떤 건 적게 올라가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88년도에 음마 아파트가 7,500만 원이었대요. 뭐 분양가는 2,500만 원이라고 하던데 7,500도 그 당시 얼마나 비싸다고 했겠어요. 88년도에. 근데 지금 26억이라고 하거든요. 뭐 30평대 기준으로. 그러면 7,500만 원이 26억이 됐어요. 물가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보면 그 당시 7,500만 원도 어쩌면 우리의 느낌으로는 한 20억 가치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못 샀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수입이라면 내가 늘 같은 수입을 지금 받고 있어. 계속. 그렇다면 물가는 어차피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가난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남편이 은퇴하거나 혹은 내가 돈을 더 이상 수입이 없을 순간에 딱 접어들면 뭔가 이렇게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잘 살다 갑자기 나락으로. 이게 이제 요즘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식 물가 이것도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잠깐. 구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여기 보면 어 김밥 천국이 1,000원이었는데 이제는 4,000원이다. 벌써 4배가 올랐죠. 그 1,000원의 시대가 옛날이 아니에요. 1,000원, 1,500원이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도 뭐 한 1,500원, 2,000원이면은 그 김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돈이 없는 분은 정말 김밥이 김밥 천국인 거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4,500원,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좀 안정되게 밥을 먹을 수가 없는 불안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먹는데 일단 실물 경제부터 이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치품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월급 봉투에 의존하고 있다가는 어떤 순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책이 있는데 이 내용은 월급 봉투 1,000개가 있어도 내가 아프면 그 월급 봉투 1,000개는 끝이란 얘기죠.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이거는 수도꼭지만 틀면 되잖아요. 그럼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한 개 지냐 두 개 지냐 또 1리터짜리를 지냐 10리터짜리를 지느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100만 원이고 누구는 1,000만 원일 수 있지만 어차피 물동이를 지는 일인 거거든요. 그걸 우리 모르고 우리 남편은 1,000만 원짜리 물동이를 이고 다니니까 내가 부자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시간은 걸리지만 물을 딱 틀면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그걸 구축하는 데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모든 남성들이 일하다가 짜증나면 이렇게 사표를 써버려 막 이러면서 뭐죠? 그 자기 사업에 대한 열망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월급 받을 때가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이제 그 어려움을 인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쪽 저쪽 다 안 해보신 우리 여성분들은 만약 이쪽 저쪽 다 안 해봤어. 그러면 남편의 그 투정이 다들 그렇게 가장들이 열심히 사는데 왜 당신은 왜 열심히 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메를 하기 전에는 남편한테 더 내놔 막 이런 얘기도 막 했고 바가지도 긁고 옆집은 어떤데 우리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메 사업을 하면서 되게 많이 철이 들어요. 세상에 돈 버는 일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창업을 할 때 주변에 창업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아이템이더라고요. 뭘로 창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요즘 뭐가 잘 나가?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실은 그 아이템보다 더 중요한 게 나한테 지원하는 내가 만약에 뭐 내가 개발한 게 아니라면 프랜차이즈라면 그 지원 회사의 역사 이게 얼마나 오래됐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아직도 장기전을 갈 것인가에 대한 거와 그 오너의 철학 이거는 이제 남편한테 제가 서당계 3년에 맨날 듣는 얘기인데 정말 모든 주식 투자의 기본은 그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의 철학에 따라서 주식이 폭삭 망할 수도 있고 이게 안 오른 것 같아도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가는 게 있대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오너의 철학 모르잖아요. 그 오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출렁이고 요즘 같은 시대는 뭐고 간에 전체 경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 떨어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 때문에 뭐가 잘 나간다 뭐 하나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비트코인은 잘 나가지만 외국 주식은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 망해서 그러지만 또 이게 어떻게 뒤집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 그다음에 아이템도 좋고 지원해서 오는데 수익이 죽어라고 안 나. 앞으로 그러면 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란 회사는 개인 자영 사업 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영업권을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우리가 뭣도 모르고 아메 처음 시작할 때도 아메 사업한다고 얘기했지만 아메 장사 시작했어. 혹은 아메 영업 시작해서 이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파는 건 아니야 막 이러는데 이 모든 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도 아메이와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권인데 영업으로 오인을 하고 파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은 나도 모르게 사업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판다라는 영업 활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부자들은 사실은 무언가 다 파는 분들이에요. 지금 세상에 깔려 있는 앨런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다 파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파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쁜 걸까요? 그죠? 전래도 교육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어떤 교육 속에 판매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 정립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온라인이든 혹은 대기업 사장들 다 판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설탕이든 요구르트든 뭐 그죠? 뭐 화장품이든 그 판매의 달인이 돼야 되고 어떻게 이 사람을 내 제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이 정말 부자들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좋은 제품을 70년의 역사가 다 돼가는 아메 제품 우리가 왜 못 팔고 있는 거죠? 그 우리 마음속에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역사에 대해서는 두말할 게 사실은 없죠. 그리고 물론 미국 회사긴 하지만 미국 회사라고 해서 전직 대통령들이 전부 다 이 회사를 프로모션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직 대통령들이 전부 다 아미와 연관된 그 행사에는 기꺼이 가신다는 거. 뭐 왼쪽에 빌 클린턴은 일본 아미 행사 때, 뭐 부시 대통령은 중국 아미 행사 때,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연설을 해줍니다. 이게 어떻고 저떻고 좋고.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은 아메이를 많이 권장을 했어요. 생필품 바꾸는 거다. 조비디 아주 작은 글씨로 It's pretty sim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쉽다.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시나 몰라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심플한데 우리가 되게 복잡하게 이 사업을 하죠. 그래서 아메이가 꼬이는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이 전직 대통령이 광고하는 정말 대단한 사업이고요. 아메이 창업때 이렇게 2대를 거쳐서 동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밥상머리에서 정말 가치와 철학에 대한 교육을 끊임없이 시켜서 지금 65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고요. 신기하게 지금 얼굴 잘 봐도 제 왼쪽 분, 저분, 이분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2001년도와 2013년도 두 번을 했고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버지, 이 스티브 벤넨델 아버지 제이 벤넨델도 1979년도인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고 아들이 두 번 한 거는 여기 미국 상공회의소가 얼마나 대단한 그 커뮤니티냐면 300만 개 미국 회사 미국이 그렇게 갔는데 300만 개 추려가지고 300만 개거든요. 그래서 좀 이름 있는 회사들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다단계 회사의 회장이 맡을 수 있을까요? 이제 대부분 기업을 좀 알거나 좀 경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 얘기만 딱 해도 아메이 대단한 회사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FC들이 미국 여행을 가면 모든 신호등을 차단하고 국회의사당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회사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또 그 회사의 그 아이템으로 보자면 이 에디슨 마케팅상 지금도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건데 그 뭐 새로운 제품, 서비스, 개발, 마케팅, 뭐 인간 지향적인 디자인, 혁신 뭐 이런 거에 대한 상이에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앨런 머스크 받았다고 뭐 또 스티브 잡스 받았다고 막 대단한 상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 수십 년 전에 1993년도에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넨이 나란히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에디슨 마케팅상을. 그만큼 혁신적인 어떤 마케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993년도에 받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자선 그 상이라든지 뭐 리더십 관련 상이라든지 수상 기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59년도에 시작한 이 회사가 그 첫 시작이 요즘 말하는 ESG, 그 당시는 ESG라는 말이 없었겠죠. 그 친환경 기업으로, 그 다음에 소비자를 중요시 생각하면서 우리 그 위로 올라갈수록 직원이나 그 오너는 오히려 이분들을 받쳐주는 역할. 그래서 미국 본사에 가보면 그 중앙 헤드쿼터에 있는 동상이 있는데 맨 밑에 맨 위에 소비자가 있어요. 그 밑에 직원들이 소비자를 바치고 있고 또 밑에 또 누가 바치고 있고 맨 밑에 그 오너들이 바치고 있어요. 항상 그 섬기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 윤리라든지 사회 봉사라든지 뭐 지금도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가정 돕기 또 아프리카의 그 굶주린 아이들을 위한 영양식 보급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크게 자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은 잘 모르죠. 친환경 기업이란 거는 이미 지금부터 시작하면 59년이니까 친환경이란 말도 없었을지 59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없으시죠? 딱 봐도 거의 한 다들 19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 같은데 그 이전부터 알지 못하든 그 창업자 책에 우리는 인간과 환경에 위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쓰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ESG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철학과 역사와 또 기업 윤리와 또 창업자들의 정신이 다 합쳐져 가지고 60년간 이어온 그 아메이 회사가 전 세계 1위 직접 판매 회사입니다. 이 직접 판매란 거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들 오해하시는 게 내가 이제 직접 판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나 직접 못 팔아 막 이러잖아요. 회사가 나한테 직접 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밭에 가서 배추 사고 싶고 그죠? 샤넬 공장 가서 샤넬 가방 사고 싶은 그 마음처럼 아메 회사가 정말 이윤 따지지 않고 최소한의 이윤만 남기고 우리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오해를 내려놓으시기 바라고 그런 걸 65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전 세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으로 지금 등극되어 있고요. 물류시설 뭐 전 세계 우리나라 부산에까지 지금 들어와 있고 뭐 여기 숫자 보면은 전 세계 아메 사업자 수, 뭐 진출 나라, 뭐 직원 수 보면 대단하죠. 한국에도 지금 어디 있죠 거기? 아셈타워에 27층에 있죠. 여기 이제 플래티늄 이상 되시는 뭐 영리더들 아마 여러 번 가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고요. 가면은 뭐 아메이 제품 쫙 깔려 있고요. 거기 더블엑스도 있어요. 막 꺼내 먹어도 돼요. 거기 가셔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나와 있고요. 어디 가서나 내가 직접 후원도 할 수 있고요. 간접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한국에서 회원가입을 했어. 근데 호주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호주에 번호 만들고 직접 후원하시면 돼요. 거기에 후원자 연결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내가 많이 알리면 통계학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창업을 하시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기업 오너의 철학과 역사는 조금 살펴봤는데 이 정도면 어떠세요? 괜찮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과 비교해 봐도 뭐 역사에나 철학에나 뭐 오너의 마인드나 뭐 그죠? 수상 경력이나 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템이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아이템인가죠? 아이템이. 보면 변하는 시대에 맞춤 아이템이에요.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뉴트리션과 웰니스예요. 이 요새는 20대도 평균 그 건강식품 구매율이 70%예요. 안 먹는 줄 알죠? 암에 얘기하니까 암에 안 먹어 비싸 막 이러지만 온라인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사요. 유산균 다 먹고요. 뭐 또 살 빼는 거 건강보조 단백질 이런 거 다 사 먹어요. 그다음 웰리스 이건 뭐 두말해서 뭐 하겠어. 올리브영이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그다 이렇게 뷰티와 웰리스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기본 생필품 이게 우리가 취급하는 아이템이 이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줘도 아마 밥 먹고 사실 거예요. 지금 밖에 화장품 대리점, 정수기 대리점, 뭐죠? 뭐 C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런 거 파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친환경 회사 이미 말씀드렸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메 회사에 소속된 영업 직원이 아니에요. 아메 회사와 내 개인이 1대1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파트너십. 근데 파트너십의 스타트점이 어떻게 보면 플래티늄이라는 핀이죠. 그러면은 이분을 그 정식 사업가로 인정하고 모든 정보를 직접 받는 플래티늄부터 파트너십이 더 확실하게 이어지고 내가 뭐 ABO 3%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다 있습니다. 1인 사업가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모든 게 디지털 기반입니다. 난 디지털에 정말 소질이 없어 하시더라도 온라인 구매 요즘 다 하시잖아요. 이 디지털을 멀리하는 이게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라 그래가지고 난 디지털 너무 싫어. 나 그런 거 싫어라고 내가 아무리 거부를 해도 그 디지털 시대에는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그쪽을 터부시하면 디지털을 하느냐 안 할때 디바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은행을 직접 가시는 분 절대로 온라인 송금을 믿을 수 없다. 또 그리고 또 뭐 온라인을 절대로 물건 안 사 직접 보고 사야 돼. 막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벌써 지금 세상에서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저쪽 세상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구매하시고요. 우리가 플랫폼에 또 하나의 플랫폼인데 다른 플랫폼은 우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플랫폼에 돈을 쓰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이 플랫폼만큼은 내가 플랫폼의 오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경쟁하잖아요. 이미 이제 AI 시대가 이만큼 와가지고 뭐 자동차 생산하는데 AI들이 막 물건 다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미 개발은 다 끝났죠. 그게 이제 단가를 어떻게 맞춰가지고 뭐 앨런 머스크는 단가를 한 2만 불 정도 2만 불인가 정도 선이라고 하는데 달러의 개념이 2천 불인가 2만 불인가 하여튼 그렇게 공급할 예정이래요. 그게 이제 흔해지면 단가가 점점 낮아지겠죠. 집에 하나쯤 로봇은 있어야 되는 시대가 온다면 아메 네트워크에 로봇이 올라올 거예요. 테슬라 로봇, 뭐 삼성 로봇 이렇게 선택하는 거지 가격별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AI 시대는
우리 코앞에 지금 바짝 와 있어요. 근데 내 옆에 로봇이 막 안 다닌다고 해서 아, 세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준비가 벌써 늦춰지는. 그 스펙 묻지 않아요? 어떤 스펙도 필요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은 지금 다 적지도 못했지만 건강식품, 아티스리 뷰티, 뭐 세제. 나 이거 비싸서 못 사. 그럼 세제는 너무 싸잖아요. 그래도 청정기, 정수기, 뭐 자전거, 뭐 퍼스널 케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리 그 하는 킹쿠까지 뭐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이 줄지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뉴트릴라이트. 그 사업을 하시게 되면 아마 뉴트릴라이트의 매출이 가장 높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50% 이상, 60%, 누구는 70%까지 뉴트리 매출인 게 매달 먹고 바뀌잖아요. 화장품은 한 번 사면 3개월, 6개월 구매 패턴이 돌아가고 필터 정수기도 한 번 사면 필터 1년에 한 번이죠. 근데 뉴트리만큼은 잘 먹으면 매달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뉴트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그렇게 자주자주 먹는 게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1934년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얼마 됐나요? 벌써 90년이 됐거든요. 역사가 90년인 그 어떤 건강보조식품 회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유기농으로 시작된 이 뉴트리라이트가 지금까지도 그 이념과 철학을 지켜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뭐 비타민을 먹고 배출이 잘 되니까 뭐 고려온단 먹고 뭐 먹고 한다고 쳐요. 근데 오메가3는 제가 꼭 뉴트리라이트 거를 드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질계 영양소는 축적이 되거든요. 쉽게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뭐 어디 가가지고 막 한 500정짜리 그다음에 뭐 호주에서 사왔다고 막 먹고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품질 확인 원료 이게 뭐냐면 GOED라는 게 이 원료에 대한 품질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원료부터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금속이 없는 그다음에 오염이 안 된 미세 플라스틱의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원료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는 게 여기 보면 IFOS인가요? 어류 원료의 안정성과 품질 인증, 함량, 산패도, 오염도 이걸 다 체크해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16개의 환경 오염 물질과 산화 물질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제조 과정에서 굉장히 엄격해요. 출고 전에 200번 이상 품질 확인하고 매달 25,000번 제품 시험, 매년 50만 회 이상 제품 안정. 이 50만 회라는 게 말이 쉽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튀기고 나면 바로 산패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메가3를 추출하는 과정에도 공기와 맞닿으면 산패된 걸 캡슐에 넣어서 주는 거예요. 플라스틱 캡슐에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아미는 진공 상태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산패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 못하지만 분자 증류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국내 기준,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오메가3는 수은이라고 예를 들면 0.5만 이하만 되면 다 돼요. 통과. 근데 국제 기준 0.1이에요. 벌써 여기서부터 국내 엄청 밀리죠. 근데 뉴트리라이트는 국내 뭐 국제고 간에 자사 기준이 있어요. 여기 보면 0.005 벌써 0.5에 1000배인가요? 10,000배인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오메가3 함부로 사주시다가는 어머님 몸을 더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잘 되라고 막 오메가3 열심히 드시죠. 혈액순환이 더 막힐 수가 있어요. 산패된 걸 드시게 되면.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오메가3만큼은 이 국제 기준, 모든 기준, 그 다음에 자사 기준이 높은 뉴트리라이트 오메가3, 특히 요즘 나온 마린 오메가는 흡수율이 더 높고 일일 권장 섭취량의 기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환경 호르몬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어요. 여기 보면 다 제로 제로 제로예요. 그래서 국제 기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는 오메가3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장에 내려가시면 여러분이 사시고 싶은 회원이시면 전부 다 물건을 쓸 수 있고요. 회원 전용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물건 살라고 할 때 제지를 당합니다. 번호를 대라. 번호가 없다? 그러면 뭐 일회용으로 한번 주긴 하지만 계속 그렇게 번호 없이 반복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가끔 여기 있다 보면 번호 없이 사는 분 좀 걸리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매장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회원가입 함과 동시에 여러분이 그 매장의 오너가 되시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돈 10원도 안 내고 인테리어 싹 다 된 매장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말했듯이 이제는 저 일반 유통 경로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이제
꼭 이게 정상이라고 말하진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저만 해도 어디 가서 물건을 사는 게 밤에 누워서 주로 쇼핑을 해요.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막 사이트 들어가서 뭐 필요한 거 사고, 그죠? 뭐 마켓컬리 배달시키고, 뭐 그죠? 저는 쿠팡은 사용하지 않지만 뭐 달간 인스타에 단골집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걸 보면 들어가서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돈을 안 쓰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아메이는 우리 ABO 회원들에게 직접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중간 마진 없이 직접 구매하시고 여러분이 사신 거에 대한 캐시백을 정당하게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유통 경로만 고집하시는 분들은 이 도매상, 소매상에게 계속 내가 내 돈을 지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와 다른 정말 돈을 뺏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 좋아. 아이템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너 밑에 깔려가지고 일을 하기는 싫어.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하고 저도 살짝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도 셈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그래 좋으니까 너가 한번 해봐라고는 하지만 이거 보니까 계속 카드에 한국가메 맨날 찍히니까 여자 좀 과하게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뭔가 이게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업 설명도 듣고 뭐 세미나도 가보곤 했지만 그 한국아메이라고 끊임없이 찍히는 카드 그게 뭐 5만 원도 있고 3만 원도 있고 그때 백화점, 마트 이런 데 안 가는 거죠. 저는 요즘 야채, 과일 빼고는 밖에서 사는 게 없어요. 백화점도 안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 스폰서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종종 했었어요. 초기에. 이거 우리 이호인 사장님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계산 막 해보고 막. 네, 그 정도로 이제 의심이 거의 뭐 보통 사람이 한 100배는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 의심과 연관된 거를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굉장히 헐렁한 인간이고 거기에 한박 꽉 조여진 인간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좁혀지고 해서 요즘 시대적인 흐름을 많이 보는데 이 노력에 따른 합리적인 수입이라는 거, 이 역전이 되거든요. 오늘 오신 분이 나를 저기 나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스폰서 오늘 모시고 오신 분이 스폰서예요. 누가 더 많이 받아가나? 스폰서는 오늘 나 하나 이제 막 데리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막 챙기고 막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는 좋네 하고 엄마랑 친구한테 얘기했어. 얘기했더니 친구는 그래 제품 좋은 거 알지. 너가 한다면 내가 쓰지 하고 제품 썼어요. 비도 엄마가 안 그래도 그거 치약이랑 뭐랑 그 세제랑 옛날 썼는데 쓰고 싶다 해서 엄마도 썼어. 나도 좀 썼어. 썼는데 더 계산해 보면 스폰서가 분명히 매출은 높아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걸 포함하니까. 근데 스폰서의 수입은 12,000원. 나는 왜냐하면 스폰서가 다 가져가면 이게 바로 피라미드 다단계죠. 내가 한 노력을 빼줘야 되거든요. 내가 한 노력 36,000 뺀 나머지 12,000원만 스폰서가 가져가고요. 나는 2명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2명 거 A와 B도 반드시 엄마지만 친구지만 나눠줘야 되거든요. 이거 내가 나눠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한국가면서 알아서 촥 나눠줘요. 그러면 A는 본인 소비에 대한 캐시백 6,000원, B도 6,000원. 지금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가서 거의 20만 포인트 하시면 10,000원 이상 받으세요. 벌써 40%가 올랐다는 거예요. 수입이. 그러고 나면 나는 24,000원, 스폰서 12,000원, 내 친구 6,000원, 엄마 6,000원. 이거 동그라미 친 거 다 더해보면은 총 합계 48,000원 딱 떨어져요. 제가 이거 계산을 초반에 무지 많이 해봤거든요. 무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수익 구조인 것 같아요.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아요. 설령 스폰서가 없어. 스폰서 사업 관뒀어. 나하고 A와 B가 똑같이 20만 원만 썼어. 똑같아요, 수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는 어떤 역할인가? 여기를 안내하고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그 가이드 같은 역할, 선생님 같은 역할이에요. 부모 같은 역할. 그래서 난 스폰서가 위로 막 10명 있어요.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할머니 같은 스폰서도 있고 엄마 같은 스폰서도 있고 깐깐한 뭐 선생님 같은 스폰서도 있고 막 얼레벌레 막 그런 스폰서도 있으면 종류별로 캐릭터별로 내 파트너를 막 연결시켜주면 되잖아요. 스폰서가 지금 없어. 대단하신 분이고요. 한 분밖에 없어.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력에 따른 합리적인 수입인 게 요즘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는 내 노력 절대로 뺏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저기 퇴근하려는데 일 시키면 오늘 못합니다 이렇게 딱 말해요. 우리 회식하자 그러면 저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모든 거를 상사시킨다고 하지 않고요. 내가 노력한 걸 가져가면 항의한대요. 그거 내가 한 건데 막 이러면서 항의한대요. 그만큼 20, 30대도 악에 바친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 합리적인 수입 분배 방식 이걸 책으로 배우고 스폰서를 골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하시면 스폰서를 테스트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걸 해야 되겠는데 누구랑 할까? 내 주변에 고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수입이 합리적이고 내 걸 뺏기지 않는다. 너무 좋지 않아요? 이래서 정말 영리더들 2030이
이거를 정말 많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말씀드려서 이제 선착순 아니고 노력순. 선착순이면 30년 전에 한 사람 다 성공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보신 분도 2, 3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그냥 게으름 피는 분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10년 전에 가입했어도 얼레벌레 하고 안 하고 있으면 오늘 가입해서 열심히 한 사람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자가 소비만 해도 이깁니다. 그래서 한국 가면은 소비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 쓰고 이 소비자들은 제품 썼는데 돈 10,000원 주면 너무 좋아해요. 내 사업한다고 20만 원 써서 10,000원 주면 애게 이러는데 소비자들은 10,000원에 되게 감동하거든요. 그래서 자가 소비해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아이템도 좋고 이 수입을 가르는 이 분배 방식도 너무 합리적이야. 다 좋아.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나가서 사람 끌고 와야 돼? 물건 팔아야 돼? 막 이런 부분이 가장 저도 걸렸던 부분이고 우리 남편도 그거는 못하겠다 막 이랬거든요. 노하우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직접 판매를 내가 나가도 직접 판매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메이가 나한테 직접 팔겠다는 거죠. 그럼 나는 직접 사면 되는 거예요. 직접 사시면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트를 기존에 여러 마트에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써서 한 달에 그 총합이 30만 원이었다면 포인트 300포인트도 못 받습니다. 여기도 한 군데 찍어 놓고 가야 300포인트라도 받거든요. 근데 이 모든 제품들 중에 아메 없는 것 빼고 있는 건 여기서 한번 갖다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월 한 30만 원 내가 롯데마트에서 계속 썼어. 그래서 결국 모아보니까 포인트가 300포인트야. 1년 모았어. 3,600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 롯데마트에서 1,000원짜리 쿠폰 3개가 왔었나 봐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 쿠폰 1,000원짜리 그러면 3,600포인트 월 30만 원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 3개 3,000원 가지고 가서 거기다 돈 좀 더 보태가지고 뭘 사면서도 돈 벌었네 막 이러면서 나쁘진 않네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미에서 내가 월 30만 원 썼어요. 그럼 현금 10,000원을 돌려줘요. 1년 12달 1년 쓰면 12만 원입니다. 3,600포인트와 12만 원 일단 갭 차이가 너무 크고요. 포인트는 또 거기 가서 써야 돼요. 이 12만 원 내 맘대로 써도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 기업가 정신이 내 맘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마트 바꿔쓰기 이 챕터에서 일단 2단계에서 벌써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게 똑같이 10,000원을 300포인트에서 10,000원 받으려면 얼마 써야 되면 거의 한 1,000만 원 써야 돼요. 1,000만 원. 그래서 이 마트만 바꿨어도 모든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거. 근데 이걸 조금 이제 단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트 바꿔 쓸게 30만 원 너무 많아. 30만 원 어디서 아메이를 저렇게 쓰겠어 하겠지만 여기 종이를 쫙 펼치고 내가 집에서 쓰는 걸 한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예요. 주방 세제, 과일 세정제, 수세미, 고무장갑, 된장, 고추장, 간장, 쌈장, 미역, 뭐 포도씨유, 그죠? 과자. 그다음에 밑에 옆에 보면 샴푸, 린스, 바디워시, 바디로션, 비누, 손세정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동그라미 친 거를 암에서 바꿨어요. 쓰던 거 다 쓰고 나면 버리라는 게 말고 다 쓰고 하나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조금 더 비싸다고요?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비싸지만 정말 비싸진 않아요. 물가가 확 올라가지고 옛날에 그 허접한 것들이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퐁퐁 하나도 거의 뭐 500ml짜리 3,000원, 4,000원 다 하잖아요. 아메이 주방세제는 10,000원짜리 하나를 12,000원짜리 하나를 사면은 20병이 나와요. 너무 싸죠. 그래서 이 종이를 쫙 내밀고 한번 동그라미 쳐보라 하면 혼자 사는 남성도 30개는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 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중에 5가지만 아메 베스제 뭐 골라서 한번 써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안 해도 돼요. 정말 여기 오랜만에 한 번씩 지나가 보면 굉장히 독특한 향이 느껴져요. 옛날에 몰랐는데 굉장히 화학적인 향. 안 다니다가 다니면 저는 야채 코너만 갔다가 바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물건을 쓰는 고민에 휩싸여 사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쓰는 모든 것들은 어차피 소비예요, 소비. 그냥 돈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평생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소비를 우리가 수입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그래서 기존 구매처를 아메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에 한국아메 한 권이 찍혔지만 롯데마트, 킴스클럽, 뭐 이마트 이게 안 찍히는 거죠. 무슨 백화점 이게 안 찍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고요. 브랜드 체인지를 함으로 동시에 나의 지출이 작은 수입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처음에 20만 원 바꿨었는데 10,000원 들어오고
그다음에 나 혼자 쓰다가 2명, 3명 같이 썼더니 5만 원 들어오고 이렇게 10,000원, 5만 원, 8만 원,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재미가 이제 쏠쏠하게 늘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면 옛날에는 청원 아이스 정수기가 있었고요. 저 화장대는 뭐 5만 답단 브랜드의 화장품이 있었고 이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생필품 코너들이 아메 제품을 쌓기 시작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최소 30에서 50만 원, 100여만 원 수입은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번 가서 너 필요한 거 없어? 막 엄마한테 엄마 떨어진 거 없어? 이 말하기 싫죠. 그죠? 그래서 이 구독 경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한국 아메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장 보는 날을 정해가지고 내가 이번 달에 뭐가 떨어져 가나 해서 미리 계획 구매하게 하는 거죠. 휴지가 떨어졌네? 간장이 다 먹어가네? 이렇게 해서 넣어서 10만 원만 딱 넣어서 이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를 하면 쓴 거에 대해서 5%, 10%, 15%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을 해요.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5천 원 됐다가 딱 10만 원만 쓴다면 5천 원 됐다. 그다음 10,000원 됐다가 한 12개월 차부터는 15,000원이 들어와요. 그럼 내가 다음에 10만 원 살 때 15,000원 할인하고 사니까 15% 할인받아 쓰는 거죠.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운영해 본 소비자는 본인 거 쓰다가 그다음에 딸 이름 가입해서 딸 것도 같이 운영을 해서 장바구니 2개를 운영합니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처음이라면 아메 제품을 장바구니를 통해서 구입하시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맞춤 영양이라서 내 영양제를 내가 맞춰서 이미 지금 밖에 나가면 밑에 맞춤 영양제가 약국처럼 있습니다. 이 정기 주문을 한번 딱 세팅해 놓으면 내가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안 떨어졌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매달 자동으로 그 매출이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본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먹으니까 비타민C가 너무 좋더라. 퐁퐁이 너무 좋아. 손에 습진이 안 생겨. 세제가 털어도 먼지가 안 나. 이런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입이 늙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 말이 더 많아져요. 이게 정말 다행인 게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내가 대면을 하든 전화를 하든 SNS를 통하든 개인적인 모든 방식을 통해서 이 구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물건 많이 사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카톡 안 한다며요. 인스타 DM으로 대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걔들이 주로 노는 데가 인스타다 보니까 거기서 바로 대화를 하는 카톡 앱으로 넘어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카톡도 안전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는 카톡을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뭐 요즘에 별일 없어가 요즘 감기 걸려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래? 비타민을 좀 먹지. 그럼 나 먹고 있어. 뭐 먹어? 고려온다 먹고 있어. 1000mg이야. 그래? 나 그것보다는 좀 유기농 천연을 먹는 게 흡수율이 좋대던데. 넌 뭐 먹어? 나는 아즈로시라고 있어.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어떤 거야?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비타민 C를 공유를 해주면 돼요. 딱 전달할 수 있어요. 한번 봐봐. 그리고 딱 연결시키면 그 사람들 괜찮네. 이게 3개월치야. 그러면 바로 결제해. 그러면 포인트는 나한테 잡히는 거죠. 이렇게 편리하게 매출을 일으켜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아메이는요. 내가 누군가를 모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보통 대기업은 대기업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BF나 BB를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BF나 BB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한 3팀 정도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 한 10명 정도 차근차근 나도 바꿔 쓰고 바꿔 쓰다 보면 한 15만 원의 수입과 선물 키트가 와요. 15만 원? 요것만 매달 들어와도 우리 연금회사 아까 연금 15만 원 받는 어르신도 많거든요. 연금의 초입 단계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 세 팀을 강조하냐면 기존 예전에 아미 하시던 분들이 보니까 한 사람 하나 딱 건지면 얘만 그냥 주창 이 사람 뎁스 이 사람 후원하는 사람 막 계속 이 사람하고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딱 독립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갑자기 내 수입이 훅 줄어들면 갑자기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내 수입은 줄어들어? 그러지 말고 빨리 에메랄드로 가라는 무슨 다단계처럼 세레그만 해 이거 아니에요. 보통은 다 바이너리 2레그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진짜 피라미드인데 우린 세레그만 하라는 게 아니라 100레그를 하셔도 좋은데 여러분이 컨트롤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시작할 때 한 3팀 정도를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에메랄드로 가는 기초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키워보시면 이분들이 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다 보면은 커지고 A가 자기 혼자만 쓰진 않죠. A도 엄마, 친구, 고모, 삼촌, 옆집, 뒷집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해가지고 이분들이 같이 그냥 꽁냥꽁냥 제품 쓰다 보면 한 100여만 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100여만 원 나쁘지 않죠. 이게 매달 나온다면 선물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100여만 원 정도 받았어. 그러면 내 소비에 대한 최고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리고 100만 원 받으면 연금 수입의 거의 최고봉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이 연금은 보통 64세 뭐 정해진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 되기 전에 절대로 안 주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나는 40세부터 연금을 만들겠어. 지금 내가 35세야. 그럼 아니다. 그러면 너무 빨리 너무 늦네요. 내가 39세야. 난 40세부터 연금을 받겠어. 이러시면 1년 만에 플래티넘 되시면 연금 한 연간 한 3, 4천 원에, 그러니까 3, 4천만 원, 그러니까 월 한 200여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는 수혜자가 되시는 거죠.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좀 확장해가지고 1,000만 포인트라는 거, 아메이 사업의 꽃, 1,000만을 하고 1,000만을 만드는 이 시스템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1,000만 포인트를 한 번 하면 SP고요. 6번 하면 PT고요. 12번 하면 파운더 PT예요. 아메이가 더 하라는 게 아니에요. SP는 1,000만인데 PT는 2,000만 하고 파운더 PT는 3,000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몇 번을 하느냐기 때문에 이 과정은 안정화시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얼떨결에 했는데 안정이 안 되잖아요. 이걸 두 번, 세 번 안정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PT도 되고 파운더 PT도 되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까 왔던 그 세 팀을 브론즈 빌더로 월 한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주면 내가 그 수입을 연간 한 5천에서 7천만 원의 순수익을 받는 사업가가 됩니다. 해외여행 파운더 PT 되면 가실 수 있고요. 이게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산으로 치면 15억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파운더 PT를 내가 3년 만에 했어. 정말 나 정말 이렇게 늦게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3년 안에 15억 은행에 넣어서 매달 이 수익 받는 수 있나요? 절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산 가치 개념을 빨리 이해하시면 아메이 사업이 어렵다 쉽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오르냐 옳지 않느냐. 이게 오르면 하시는 거죠.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메랄드는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런 파운더 PT를 세 그룹을 운영하면 되고요. 자산으로 한 30억 가치의 자산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레그 다 키워놨으니까 다시 세레그를 파운더 PT 6팀, 3팀을 더 운영하시면 연간 한 2억의 보너스가 되고 여성분들이 이걸 해내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자산으로 한 60억 원. 우리 이제 강남에 빌딩 60억짜리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근데 건물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상속세 장난 아니죠. 증여세. 우리는 뺏기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하기는 3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3년 동안 저금을 하면 1,080만 원밖에 안 돼요. 매달 30만 원 큰데 받은 1,080만 원 크게 안 느껴져요. 이렇게 허리띠 쫄라매고 3년씩 적금 보면서 살 건지 매달 30만 원씩 나한테 자유롭게 화장품도 쓰고 그죠? 좋은 생필품도 쓰고 하면서 감동과 기회를 공유하면 그 SP 못 되겠어요? 저도 제가 10년 만에 하려고 하던 SP를 7개월 만에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품을 잘 쓰시면 아까 말한 마트 바꿔쓰기 내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잘 팔아서 내가 감동을 많이 공유하면 이 기회를 남한테 주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비자 사업가 시스템이 있어요. 난 소비자만 할래 해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잘 쓰시는 지혜로운 소비자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요. 나 조금 한 50만 원, 100만 원 벌고 싶어 하시면 거기에 맞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아메이 33년 됐는데 우리가 제안하는 가치는 건강자산, 경제자산, 매력자산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고 그다음에 건강은 정말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지금의 모습은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 과정을 뛰어 올라가다 보면 더 나은 나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내일을 원하지 않습니까? 한국아메이가 지향하는 바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메이는 물론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100여 개의 국가에 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성 혼자 아이 셋 키우면서 지금 전 세계 지금 서열 순위 5인가 7이래요. 대만의 왕 선생님. 이 얘기는 이분은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지만 아메이를 일찌감치 알아듣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을 해서 8년 만에 FC가 되셨대요. 그리고 수년을 놀았지만 그룹은 더 커진 거죠. 안정되게 하시면 그렇게 돼요. 이거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메이의 역사와 같은 미국 아메이 65년 덱스터 예거는 벌써 두 분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그 상속이란 거 자녀 세대에서 상속이 돼서 수조 원의 자산 가치를 이미 가지고 있죠. 사실은 팩트는 이미 너무 많아요.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가서 정말 확인도 했고 배우기도 하고 정말 이게 맞다라는 걸 정말 많이 확인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향후 10년 동안 주도할 키워드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랑 연관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당할 확률은 굉장히 많죠. 근데 아메를 하고 있으면 이 모든 게 저한테 유리한 조건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 AI, 아메도 AI 활용할 거고요. 자율주행 나오면 우리는 이제 지방 사업을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차 타고 자면서 가면 되니까. 뭐가 됐던 간에
아메이 사업 안에는 이 모든 사회적인 트렌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트렌드에 밀리지 않습니다. 자, 100세 시대는 이제 지긋지긋하게 듣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축복일지 저주일지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축복인 상황으로 내가 만들지, 저주의 상황으로 만들지. 자, 다들 이제 우리 남편들 좀 돈 벌러 나갔죠. 네. 정말 죽어라고 뛰어서 돈 벌다가 죽는 인생. 100세 시대지만 100세 시대면 100세 시대일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밥만 먹어도 뭐 수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죠? 진짜 계산해 봤어요. 내가 밥을 하루에 2끼만 먹어. 그리고 둘이 정말 허접한 거 5천 원짜리 먹어 해도 어마무시한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우리 생활비가 동이 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저는 원하지 않아요. 조금 더 멋진 모습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00세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정말 100세 살아보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100세를 살아보니 어떻다라는 거. 이분도 65세에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대요.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일단 돈은 벌어야 돼요. 근데 영원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 일은 한계가 온대요. 좀 지긋지긋하죠. 그리고 뭔가 환멸이 좀, 뭐라고 하죠? 좀 지루함이 오죠. 그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돈을 위해 한 일은 돈과 더불어 끝나지만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래.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회에 도움되는 거. 돈을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벌고 싶고 1000만 원 벌면 2000만 원 벌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인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돈을 버냐는 거죠. 아멘 사업은 누군가를 도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누구를 돕겠다는 마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안 가고 싶은데 저분이 가자고 하니까 마음속에는 그래 저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따라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 돕는 마음,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욕심으로 시작되는 건 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끝이 없이 생긴데 65세에 은퇴하면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본인을 위해서 글도 쓰고 뭐도 쓰고 얘기한 게 그게 출발점이 돼가지고 지금 이분은 104세신데 앞으로 향후 1년인가에 모든 강연 스케줄이 다 잡혀 있대요. 와, 정말 그 내가 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귀한 인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면 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까요? 좀 돈이 그걸 해주진 않는 것 같고요. 내가 출발점에서 마음이 남을 위하는 마음이 쌓여서 돈 없어도 돕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쵸? 돈 많아도 자기만 막 움켜쥐고 막 그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전 이 자리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 시작점을 그렇게 해서 남이 행복하면 되게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 치약 하나 갖다 달래도 행복하게 쫓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치약 하나로 저 사람이 이 사람의 비전을 보고 새로운 가치를 받을 수도 있어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귀한 인생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무리 40대라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고 그러면 녹수는 기계와 같대요. 근데 60이 되어도 진지하게 공부하고 우리 김영석 교수님 60대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책 쓰고 공부하고 아침에 똑같이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집세고 추하게 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거는 이 커뮤니티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가 시작은 저도 제 고집 그다음에 제 생각으로 꽉 차서 이 자리에 왔지만 그걸 하나씩 내려놓고 더불어 사는 게 뭔지를 조금 이해하면서 나 자신을 개발하고 또 이 관계 속에서 배려하고 서로 키워주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 커뮤니티 나이 들면 정말 중요한 게 서로 도움이 되는 서로 이해관계 를 떠나서 좀 화합이 되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게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고품격 커뮤니티가 바로 이 장소인 것 같고요. 안정된 미래를 또 동시에 같이. 그래서 정말 너무 멋진 경제 동호회 같아요. 경제 동호회인데 정말 인격들이 다 너무 멋지게 성장하는 거죠. 정년이 없는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인센티브 계속 나오죠. 열심히 하면 여행은 저절로 따라오죠. 내가 한 어떤 시점, 내가 뭐 에메랄드까지 하고 뭐 변수가 생겼어. 이걸 우리 자녀한테 상속하면 우리 자녀의 시작점은 에메랄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달리게 하는 거죠. 이게 상속이 돼서 아메이는 지금 100년을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내가 죽어도 아메이는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속을 믿고요. 상속된 예가 많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정된 2025년 비전 출입 여행지는 호주 케언즈 리더십 여행과 포르투갈 다이아몬드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냐? 또 여기서 제품 받고 쓰시고요. 미팅 오시면 돼요.
비즈니스 이걸 한번 수입으로 한번 바꿔볼까? 시작점은 바로 이거예요. 미팅. 이 안에 이미 성공하신 분이 가르쳐 주고요. 우리를 이끌어 줄 분도 계시고요. 이게 바로 학교 같은 시스템입니다. 우리 학교 안 가고 집에서 홈스쿨링 하시는 분하고 학교 다니는 분하고 조금 시스템이 다르죠. 그래서 이 안에서 그냥 무념무상 계속 오다 보면 문화적인 수준 또 시대 트렌드를 읽는 지혜, 뭐 수입을 뭐 만드는 방법 다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 있다 보면 여기 지금 20대도 있고요. 또 다 40대 정도밖에 안 보이지만 그 이상의 은퇴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한때 모여가지고 서로 돕는 우리 아메이 커뮤니티 안에서 발전하고 또 건승하는 또 한 해 마무리하고요. 내년에 힘찬 출발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메이 사업의 큰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권진경